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우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테마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화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혁명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 4.0의 흐름 포인트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세상이 너무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할 때도 보면은 확실히 일하고 확실히 쉬는 그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하고 놀 때를 갖다가 좀 집중하자 그래갖고 모든 걸 갖다가 좀 간결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물류니 스마트 유통이니 또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연결해서 물류 4.0 시대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한번 흐름 포인트 정리해보고요. 저 뒷부분에 가서는 물류 4.0의 흐름 종합적으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100년을 갖다가 이제 1세기라고 그랬고 쭉 진행하는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10년이 너무 빨라졌고 또 2020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1년, 2년이 예측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에 산업혁명의 흐름에 4차 산업혁명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영국의 증기관차, 석탄을 넣어갖고 그냥 증기관차를 칙칙 볶아하면서 이제 산업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동력을 이용해서 영국의 이제 증기관차의 기계화 혁명이라고 해서요.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화되는 이 시기가 1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 초에 방금 전에 이제 기계화 혁명을 증기관차 진보는 어때요?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기반해서 20세기 초에 대량 생산 혁명을 만든 것.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보면은 포드의 T자형 자동차라든가 생산 라인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이런 모든 것. 공장의 전력이 보급되다 보니까요. 컨베이어 벨트를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세상이 이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 30년대 유통기업들 슈퍼마켓도 생기고 우리보다 앞선 유통혁명의 혁신의 시대가 빨리 오다 보니까요. 대량 생산에 또 대량 소비 시대가 지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아마 우리가 이제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국내 환경들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지식정보혁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박 PD님, 인터넷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나요? 1998년, 7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자, 인터넷 전국 네트워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1995년에 웹사이트 www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제 1995년에 생겨갖고 국내 이 웹사이트 망을 갖다 연결이 9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혁명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94년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가 뉴욕에서 그냥 큰 부사장을 하다가 월가에 그러다 이제 사업을 이제 와이프하고 지금은 헤어졌지만은 와이프하고 셧다운하면서 이 인터넷 시기를 갖다 예측해갖고 94년부터 창업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니까 어때 주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양서 책이라든가 CD 그걸 전 세계로 다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3차 산업의 컴퓨터 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 생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많이 커간 기업들이 어디냐면은 이름만 들어도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MS, OS 전쟁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오퍼레이션. 또 여기다가 이제 과거에 구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알파벳이지만은 구글, 그 다음에 아이뱅 이런 회사들이 엄청 커진 게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거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5년에 또 2016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디보스 포럼에 슈바우 의장이 말하면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갖고 이때부터 이제 주목된 키워드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기반의 만능, 초지능 혁명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사람, 사물, 공간 모든 걸 갖다가 다 연결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융합형 시대, 플랫폼 시대가 보시면 되겠죠.
이제 최근에 플랫폼에다가 네트워크에다가 컨텐츠에다 모든 걸 갖다가 확산해서 링크 연결시키는 것처럼 모든 비즈니스는 플랫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링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한 것도 이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지나서 올해는 진짜 1년 기업들이 중장기 비전을 갖다가 아니면 중장기를 예측할 때 보면요. 과거에는 1년 단기, 3년 중기, 5년 장기 비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를 하더라도 6개월, 1년이 예측하기 힘든 세상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물류 4.0 시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은 상품을 이동하는 수단을 다 우리는 물류라 그래요. 물건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물류의 1.0. 자, 20세기 이후에 항상 보면은 운반하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류 1.0은 수송의 기계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반할 때 보면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국내하고 해외일 때면 저기 트럭, 화물차, 기차, 또 해외로 나갈 때 뭐예요? 비행기, 아니면은 선박,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화물차 철도에 의한 육상수송, 고속화 대용량화가 됐고요. 또 증기선 기선 보급에 의한 해상수송. 그러니까 이때부터 육상수송, 해상수송, 또 항공수송 이 분야가 이제 진행되면서 같이 수송의 기계화가 진행됐습니다. 자, 물류의 2.0은요. 1960년대 이제 물건이 이제 해외에서 도착하든가 아니면은 항공, 해상 도착하면 어때요? 도착한 걸 갖다 우리 전문 용어로 대바닝이라는데 대바닝 해갖고 물건을 갖다가 저기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이동을 시키는 그런 수단들. 그래서 그 물건이 들어오면 자동 창고에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10,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창고, 자동 분류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역 작업의 기계화. 그리고 혁신적인 게 뭐냐면요. 전 세계 간의 물건을 규격 안에다가 보관해서 그걸 갖다 이제 잠궈서 클로징 해갖고 일단은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항공을 실어야 되잖아요. 항공 같은 경우는 ULD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컨테이너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컨테이너에 관한 전문 그 양서 유명한 책도 있었지만요. 컨테이너 혁명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40피트 컨테이너, 작은 거는 20피트, 그 다음에 철도 화물에 가는 거는 14피트 컨테이너 그래갖고 일정한 규격의 상품을 거기다가 이제 팔레트 상태에서 넣어갖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이게 컨테이너 혁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수송, 컨테이너하고 또 육상 일갈 수송, 그래서 팔레타이저 이 부분들이 앞으로 하역의 기계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자, 물류의 3.0은 198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이 1980년도부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 관리의 기계화입니다. 자, 물류 관리의 기계는 어때요? IT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물류 창고 안에 들어와서 물건이 들어와서 로케이션에 보관해서 거기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상으로 주문이 오면은 피킹 리스트를 통해서 출고가 나가는 상품들을 다 해갖고 이제 피킹해갖고 출고 나가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고 관리 시스템 WMS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출고 나가서 거기에 이제 배차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이제 수배송에 관련된 이걸 갖다 컨트롤하는 그걸 TMS라고 합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그래갖고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에서 수배송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그걸 갖다가 OBS 주문 관리 시스템 포함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의 관리의 시스템 기계가 중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ACSS 도입에 의해서요. 국내외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통관이라든가 각종 수송 관리 이게 이제 전자화되면서 간소화되고 모든 대행 수출입 업무가 이제 더 빨라졌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출 수입할 때 보면은 물건을 갖다 다 일일이 그냥 개별 검품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특정 약정에서 샘플링 검품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모니터링해서 물건을 갖다 통관시키는 케이스도 있었죠. 자, 마지막이 이제 물류의 4.0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같이 맞물려 가는데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뭐가 빨랐죠?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 그런 부분이 우리보다 이제 앞서가고 있고 특히 이제 물류센터에 관련된 시스템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땅이 넓고 기니까 어때요? 층고를 높이 안 져요. 그렇지만은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하니까 층고가 뭐 10m에 갖고 지금 땅을 갖다 무조건 선반을 5단이 놓게 지는데 참고로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5단 하다가 이제 다 지진이 항상 지진의 우려가 있으니까 넘어가니까 일본은 주로 3단 참고 쌓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류 4.0 시대에 사물 인터넷 진화, LOT의 진화에 의한 인력 절감. 이제 자동화 표준화가 무인화가 되면 어때요? 사람을 줄일 수도 있고 24시간 물류 현장이라든가 이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물류는 갖다가 현장에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작업 현장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저기 어디 출고할 때 유통가공에서 이제 하포장할 때 또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과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차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 로봇, 자동 운전 등 보급에 의한 인력 절감, 공급망 체인에 의해서 물류기에 연결된 평준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류 4.0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물류의 4.0은 물류 1.0은 수송의 기계화, 물류 2.0은 하역, 물류 3.0은 물류 관리, 물류 4.0은 사물 인터넷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련된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지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또 물류 4.0 시대 관련해서 흐름, 요점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출박사 통통통 매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인들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